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애 변호사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방향으로 흐름이 변화되는 게 보여서 제가 오늘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방송을 보실 준비가 됐나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요, 사전투표가 10월 6일 금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혹은 내일 모레, 10월 6일 저녁, 10월 7일, 하여튼 오늘 내일 글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 자체는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금토에, 그리고 본투표는 수요일날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전 6시부터. 중요한 건 이제 사전투표가 한번 치러지게 되면, 왜냐면 이날은 이 구청장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공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즉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투표하러 가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6일, 7일 이 사전투표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까지 여론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뽑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궁금해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A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과연 맞는지.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남이 뭐라고 하든 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조하게 되고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참조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A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맞는지, 내가 그렇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이것이 그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현대인과 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 정보를 선택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이 과정 자체가 바보스러운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묻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이런 말빨이 센 사람이라든가, 혹은 나에게 엄청난 이권을 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구청장을 뽑든,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혜택이 탁 주어진다. 예를 들면 내가 반장 선거하는데, A라는 반장을 뽑으니까 반장 나한테 사탕 1개를 줬다. B라는 반장을 뽑으니까 얘는 사탕을 2개를 주더라.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은 사탕을 1개 먹냐 2개 먹냐밖에 없어요. 사실은 A가 반장이 되든 B가 반장이 되든 나중에 어떠한 종류의 이익이 얻어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사실은 선거에 있어서 표를 좌우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무신 선거니 막걸리 선거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뿌려줬던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든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한테 불리하든 그것까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이권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건 내 선거의 잘못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사탕 오늘 하나 더 주냐, 사탕 2개 주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했죠. 하지만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런 구청장이니 뭐니 행정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오는 그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주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후보의 부인이라든가 그 후보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명부를 작성할 당시에 강서구 소속인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에 내가 굳이 귀찮은데 거기까지 가서 투표를 해야 돼? 나는 사실은 좀 바쁜데 이거 굳이 해야 돼? 누가 되든 나한테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혹은 뭘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이 사람을 당선시켜야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안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수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국엔 투표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투표장까지 가게 되는 행위는 사실은 사르트르의 실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내가 오늘은 반드시 투표해야지라고 생각했어도 실제 그날, 그 타임에, 그 시간에, 그 방법으로 그 투표장에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투표할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누가 직접 가든 안 가든 가게끔 만드는 게 일단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또 그러한 후보자들은 이 투표를 하려고 하는 유권자들에게 나를 뽑는 것이 너에게 반드시 이득이 되고 매우 중요한 것이고 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혹은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제3자가 얘기해주는 걸 우리들은 훨씬 더 정보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여론이라고 하는 거고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 돌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민주당의 진기현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분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예를 들면은 뭐 김태호 후보 쪽에서는 이걸 좀 뒤집어 엎을 만한 혹은 내지는 지더라도 이게 나중에 총선까지 영향 미치지 않을 만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선거, 보궐선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한 선거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매우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총선 바로 전에 치러지는 것이기도 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줘서 검찰에 왜 이재명 대표를 싹 갖다 넣어줬는데 검찰 영장이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래도 여당이나 그동안 검찰이 했던 말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면서 정권이 너무하네, 정권 심판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 수가 있는 거고 아니야 우리가 지금 잘했는데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꼼수를 써가지고 또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구나. 이 사람을 살려주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야당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근데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선거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정권의 정당성을 얼마나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야당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얼마나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명분 싸움과 정당성 싸움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갑자기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몸이 안 좋지만 어쨌든 이제 선거를 위해서 도우러 지금 나간다는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도 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점점 김기현 대표도 점점 이 진흙탕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말이 거칠어지고 좀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좀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에 이것과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이 터졌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현재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항저우 이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남자 축구가 지난 1일에 이뤄졌단 말이에요. 8강전이 열렸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기뻤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던 즉 다음에 올라왔던 댓글 응원 페이지가 사실은 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수상한데 얘네들 이상해?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보다 10배나 더 많이 응원을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중국은 사실은 인터넷을 다 막아놔가지고 함부로 우리나라 다음 같은 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를 응원할 텐데 중국에 대한 응원이 엄청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아주 그냥 순수하게 중국을 응원하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살지 않거나 혹은 중국에 있더라도 서버를 우회해서 이런 데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 서버들을 자꾸 넘어와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다음까지 들어와서 표시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 문제다. 이거 분명히 민주당이 뭔가 조작을 하고 장난치는 거다. 라는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호들갑스럽고 사실 좀 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 타당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응이 지금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자, 뭐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반응이 나오는 것보다 그 이상의 반응이 갑자기 호들갑스럽게 나오고 과하게 던져진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매우 그 말을 하거나 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에서 이건 다음 사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이 2천만 건이었다는 거예요. 전체 응원 클릭, 이제 클릭입니다. 클릭의 91%를 차지했다는 건데 당시 한국을 응원한 클릭은 겨우 9%밖에 안 됐다는 거죠. 다음은 우리나라 건데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더 클릭을 많이 할 텐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클릭 응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별도로 로그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횟수 제한 없이 그냥 자기네가 탁탁탁탁 하면서 자신이 어디를 지지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의사 표현의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이나 국민의힘의 발표대로라면은 이 응원 비율이 이렇게 1대9로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포털인 네이버하고도 양상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응원 비중이 6%밖에 안 되고 나머지 94%는 한국을 응원하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박성중 의원이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등 해외 IP를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국적 표기랑 댓글 서비스 원천 폐쇄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한마디 덧붙이죠.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여론조작 드루킹의 뿌리가 방방곡곡 파고 들어갔다. 다음은 좌파들의 숙주이기 때문에 다음을 파야 된다. 다음을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김기현 대표는 한마디 더 합니다. 그 전날에 있었던 북한과 여자 축구 8강전에서도 한국팀을 응원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고 북한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75%였다. 포털 다음이 여론 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특히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 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해프닝이 아니라 이거는 조직적인 조작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조금 봤다 그러면은 괜찮겠죠. 하지만 포털 사이트를 아주 좌파의 숙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거는 내년 선거 전에 미리 조작해서 조직적으로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뭔가 개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선거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내가 결과론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지더라도 우리들이 잘못해서 진 게 아니라 너네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사실은 이런 재밌는 이건 떡밥 물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DC 인사이드인가요? 여기서 나오는 유저들이 장난친 건데 이거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 다음 클릭 응원 조작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DC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수가 급증했던 그 2일 밤 12시 30분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나 지금 축구 응원 조작 중이야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서버 총 동원령 내리고 셀러리 라이브러리 써서 해볼까? 지금은 2대로 돌린다 이러면서 매크로 명령을 한 명령 프롬프트 화면을 캡처해 올리고 한국 응원수 추월가자 이런 제목으로 중국 응원수를 자기가 늘리고 있는 그 사진을 진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글을 쓴 지 1시간도 안 돼서 정말로 중국의 응원수가 대한민국의 응원수를 추월했다 이런 인증샷을 내리고요. 인증샷을 올렸고요. 네이버는 다쳤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공작이고 조직적인 그런 음모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특정한 장난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이제 장난친 것으로 사실은 조금 보여요.
왜냐하면 다음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클릭 응원은 로그인이나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서 벌어진 일이다. 같은 시간 로그인 없이는 참여가 불가능한 네이버 쪽에서는 중국 응원 비율이 그래서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고 이제 닫아버렸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대대적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구성을 지시를 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이런 걸 방치해두면 국기문란 사태다 이러면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문제시하겠다는 그런 지금 낌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현상이 언제 중국 응원 그날부터 막 벌어졌느냐, 내지는 그 이후에 그냥 자기네끼리 싸바싸바해서 그냥 나온 것이냐, 사실은 그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쪽에 좀 좋지 않게 나오고 그 격차가 좀 크고 견고해서 사실은 뒤집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도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종류의 음모론이나 조작설, 공작설이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전부터도 우리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MB 시절에 어떠한 식으로 이 언론을 왜곡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다 알고, 그래서 방통위원장에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대통령이 모든 무리수를 써서 그 사람을 앉힌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모든 종류의 위험성을 미리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진교훈 나오기 전부터도 국민의힘에서는 원래는 김태우는 버리는 카드였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냥 김태우 안 내보내고 그냥 니네끼리 해먹어라 라고 하던, 별로 비중을 안 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여기에 목숨을 걸면서 김태우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절실히 이겨야만 하는 그런 그 과제가 주어진 거고, 그 첫 번째 과제를 제대로 승리로 이끌지 않으면 이제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현재 댓글 조작론이라든가 제2의 트루킹이라든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상황을 오히려 더 늪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건 완전히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현재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충분히 알고 있고, 다음과 같은 혹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방통위원회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 정권 들어와서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되게 많이 했고, 스스로가 아예 댓글 기능 자체도 지금 사실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댓글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다음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천수 받아가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댓글 없어지지도 않고, 이거 괜찮은 댓글이네 라고 하면은 좋아요 이렇게 추천 올려주고, 나쁜 댓글이네 그러면 안 좋아요 이거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했던 그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갑자기 다음 댓글 기능이 이상해졌죠. 하루 기사 올라간 다음에 하루 정도만 그 기사에 대한 글을 쓸 수 있게끔 하고, 그것도 얼마나 아주 짧게 잠깐 동안만 그 댓글이 유지되고 보여줄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없어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댓글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식의 여론이 형성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그게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되게 활발하게 얘기를 하면서 토론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알지 못하던, 물론 가짜 정보도 많습니다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만드는 그런 장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음에서 그런 장을 싹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 전부 다 그거 가지고 욕하고 막 그랬었죠. 원상복귀 하라라고. 하지만 다음은 이 정권에서 그렇게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이 무슨 좌파 정권을 위한 숙주가 되어가지고 자기 한번 바쳐가지고 이 정권을 위해서 여론조작에 가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 선거에서?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욕을 하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그냥 질 것을 염려하고, 내지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날 것을 알고 미리 사전에 그냥 밑밥 까는 거다, 이런 식으로밖에 좀 생각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일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겠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다음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댓글 조작하고 난리를 쳤어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다음 내란들을 괴롭히지 않을 내지는 좀 덜 괴롭힐 이런 개연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댓글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좀 수그러들겠죠. 그런 주장이.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민주당이 이겨서 진교훈 후보가 뭐 구청장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민주당이 이긴 것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상황으로 몰고 나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선관위가 지난번에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 뭐 그 직원들의 자식들을 그냥 공채를 안 하고 특채를 뽑고만 이제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뭐 노태학 그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봐라 선관위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은 조직으로 남더니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포털이나 언론과 연합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조작해서 원래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야 되는데 뭐 민주당 후보가 이기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실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뒷전이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보수 쪽 유튜버들을 통해서 특히 극우적인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내지는 어떤 지령을 받은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막 확산이 되겠죠. 확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귀를 막고 입을 막으면서 퍼져 나가게 만들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다음 총선이라든가 나머지 모든 종류의 여론을 이제 조정하고 장악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되게 치사한 거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너무 바보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보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까지 어리석고 그렇게까지 바보스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뭐 예전에 군사정권이라든가 독재정권 시절에 한마디만 하면 전부 다 맞습니다. 정말 저는 빨갱이래. 이 말하면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리던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프레임이라는 것도 알고 그게 작전이라는 것도 알고 그게 문제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꼼수를 자꾸 쓰고 사람을 바보로 여기고 자꾸 장난을 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민심이 사라져갈 가능성이 있고 정말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점점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뭐 유저들이 좀 장난치거나 아까 말했던 뭐 DC 인사이드에 나온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뭐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컴퓨터 잘 못하지만 잘하는 사람들이 장난쳤을 가능성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더라도 뭐가 개입되고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장난치고 자꾸 말하면 할수록 오히려 본인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자꾸 이렇게 헛발질하고 자꾸 다른 식으로 이 문제를 돌이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론을 조작하거나 민심을 위반하는 그런 주장을 자꾸 내놓는 것 자체가 그 누군가의 신발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10월 6일 7일 사전투표 전에 제대로 된 이 후보가 그냥 당물만 보지 마시고 이 A 후보는 어떤 사람이고 B 후보는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이 강서구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좋은 점을 어떠한 종류의 일을 잘해줄 것인가 이런 거를 비교해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된 구청장 후보를 미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제발 이게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 이거였어요. 민주당이 14년 동안 구청장을 다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됐니? 하나도 잘 된 거 없잖니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강서구의 발전은 물론 다른 뭐 기타 아주 잘 나가는 구에 비해서 좀 발전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거나 좀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게 이 풀뿌리 민주주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이 걸어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였어요. 그게 뭐 누가 와서 뭐가 달라졌냐 이런 말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강서구 가보세요. 얼마나 발전되고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쟤를 아무리 뽑아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그 사람이 청렴결백하고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제대로 된 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더 이상 장난질은 인정될 수 없고
그런 것들은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지나치게 과잉 반응하는 것 자체 되게 보기 안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만약에 정말로 제가 인지하지 못한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제가 모르는 종류의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런 조작이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조작한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제대로 된 상황을 보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이게 타당한 것이냐 아닌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단해보고 내가 지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걸로 갑시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라면 혹은 제1야당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그냥 우리 당 사람 하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이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떡밥 논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